12초. 세계를 충격에 Wow, it's 빠뜨린 really moving. 시간입니다. It's beautiful. 한국을 조롱하러 온 런던 금융가 최고의 투자 전문가가 그 12초를 Wow, it's really 목격했죠. moving. It's beautiful. 15년간 한국을 미워했던 그녀는 한국의 거품을 증명하러 왔습니다. Wow, it's really 하지만 moving. 판교의 It's 12초 beautiful. 기적, 이천의 17분 충격, 여기는 새만금의 원래는 살아있는 산이었는데 미래가 그녀의 지금은 모든 이렇게 평지로 편견을 만들었습니다. 무너뜨렸어요. 아, 정말요? 세계가 의심할 때 대단하네요. 데이터는 여기는 진실을 원래는 말했습니다. 산이었는데 지금은 AI가 이렇게 평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대체하는 시대, 아, 정말요? 한국만은 사람을 대단하네요. 키우고 있었죠. 여기는 결국 그녀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한국어로 고백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국의 진짜 실력, 당신은 믿으시나요? 믿는다면 대한민국, 아직 의심스럽다면 데이터로 증명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런던 금융가 한복판, 노스브리지 캐피털 본사 23층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템스강이 보이는 이곳에서 제 커리어의 분기점이 될 명령을 듣게 되죠. CEO 리처드가 테이블을 쳤어요. 엘리자베스, 한국의 AI 프로젝트가 진짜라면 우리는 투자 확대다 하지만 거품이면 내가 책임진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한국은 늘 포장만 화려합니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어요. 2009년 제가 담당했던 M&A 건이 한국 기업에 밀려 무산됐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때 제 커리어는 꺾였죠. 더 아팠던 건 동생의 스타트업이었어요. 한국 업체와 거래하다 파산했다는 동생의 말이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 사이로 후배 케빈이 보낸 이메일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그가 본사에 올린 보고서 제목이 선명했죠. 엘리자베스 헤딩턴의 한국 편향성 분석. 그는 제 약점을 노리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회사 내부 경쟁과 한국이라는 두 개의 전선이 동시에 열린 셈이었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아니, 두려움보다 다른 감정이 더 강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의 지친 얼굴이 제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켜고 인천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어요. 프린터에서 뽑힌 탑승권을 손에 쥐자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당신들의 쇼를 내가 끝내주지. 이번엔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였죠. 제 안의 오만함이 날개를 펼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요. 런던의 겨울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말이죠. 인천공항을 빠져나온 저는 곧장 판교로 향했습니다. 오픈 AI와 협력 중인 데이터 센터 견학이 첫 일정이었죠. 건물에 들어서자 서늘한 공기가 피부를 감쌌어요. 수백 대의 서버가 깜빡이는 불빛 속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엔지니어가 설명을 시작했지만 저는 반쯤 듣는 척만 했죠. 이미 런던에서 수십 곳의 데이터 센터를 봤으니까요. 뻔한 시설, 뻔한 설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날카로운 경보음이 터졌어요. 삐! 천장에 빨간 경고등이 회전하기 시작했죠. 냉각 시스템 과열이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보며 시간을 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걸리나 보자는 심산이었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역시 그렇군.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불과했던 거야. 복구에 최소 20분은 걸릴 겁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침착하게 AR 글래스를 착용했죠. 제 옆에 선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허공에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화면을 조작하는 것처럼 말이죠.
다른 엔지니어들도 똑같았어요. 무전도 없이, 말도 없이, 그저 각자의 시야에 뜬 데이터를 보며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움직임엔 주저함이 없었어요. 30초가 지났습니다. 서버실 한쪽에서 냉각수 흐름이 바뀌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 다른 엔지니어는 태블릿 없이 허공만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긴장도 혼란도 없었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경보음이 멈췄어요. 빨간 경고등도 꺼졌죠. 너무 빨랐습니다. 아니, 너무 조용했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손목 시계를 다시 확인했죠. 정확히 1분 2초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캐빈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죠. 본사에서 한국 조작설이 돕니다. 증거를 잡으세요. 투자위원회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어요. 저는 답장을 보내려다 말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화면 한 구석에 데이터 센터에서 자동으로 동기화된 로그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클릭하지 않으려 했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죠. 파일이 열렸어요. 화면에 한 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AI 자율 대응 완료. 시간 12초. 12초요. 냉각 시스템 과열을 감지하고 부하를 분산하고 정상화하는데 고작 12초가 걸렸다는 겁니다. 나머지 50초는 안전 확인 절차였던 거죠. 저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건 연출일 뿐이야.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고 있었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창밖으로 판교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로그 파일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양심이 뭐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죠. 어쩌면 진짜일지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판단하기엔 이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천에 있는 HBM 반도체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세계 최고 성능의 AI 칩용 메모리를 만드는 곳이라고 했죠. 공장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하얀 방진복을 입은 사람들이 유리창 너머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재호 매니저가 저를 안내했죠. 오늘은 라인 3에서 실시간 공정을 보시게 될 겁니다. 견학이 시작된 지 2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모니터에 노란 경고 신호가 떴습니다. 공정 이상이었죠. 김재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유정 팀장을 부르겠습니다. 잠시 후 젊은 여성이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그녀가 박유정이었습니다. 그녀는 AR 글래스를 쓰고 즉시 허공에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저는 손목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14분이었어요. 얼마나 걸릴까? 런던에서라면 최소 1시간은 걸렸을 겁니다. 원인 파악, 승인 절차, 복구 작업까지 말이죠. 유정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엔지니어 3명이 각자 다른 위치에서 AR 글래스를 쓰고 있었어요. 그들은 말없이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었죠. 화면 속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유정이 센서 하나를 조정했습니다. 10분이 지났죠. 다른 엔지니어가 무언가를 입력했어요. 12분째 유정의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는 점점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저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었죠. 17분이 지났습니다. 노란 경고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유정이 AR 글래스를 벗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구 완료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입이 먼저 열렸죠. 이건 위험한 즉흥성 아닌가요? 제대로 된 검증 절차도 없이 그냥 고친 겁니까? 유정이 저를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어요. 우린 빠른 게 아니라 검증이 빠릅니다. 보세요. 화면에는 17분 동안의 모든 과정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교차 검증한 로그였죠. 오작동 센서 위치, 원인 분석, 3가지 솔루션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전부 있었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웠죠. 제가 속도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 정확성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빠른 게 아니었어요. 검증 자체가 빨랐던 거죠. 유정이 다시 말했습니다. 실수는 AI가 잡습니다. 우리는 그걸 신뢰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던 속도의 개념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충격이었고 동시에 묵직한 깨달음이었죠.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런던에서의 제 오만함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새만금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생각보다 황량했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고 사방엔 공사 중인 부지만 펼쳐져 있었죠. 박상문 상무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그는 단단한 인상이었어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의 악수는 힘이 있었죠. 우리는 공사 현장 한가운데 섰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크레인 몇 대와 철골 구조물,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흙바닥뿐이었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겠다는 건지 의아했죠. 박상문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 2028년의 이곳입니다. 그가 태블릿을 공중에 비추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황량한 공사장 위로 거대한 도시가 떠올랐습니다. 홀로그램이었죠. 하지만 단순한 상상도가 아니었어요. 건물 하나하나에 시공 진척도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드론 택시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경로가 실선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홀로그램 속 자율버스가 제 눈앞을 지나갔죠. 태양광 패널이 덮인 건물들이 빛을 반사했고 멀리 바다 위로 풍력 발전기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과시용입니다.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어요. 아름다운 그림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별개 아닙니까? 박상문이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각 건물의 상세 정보가 떴어요. 현재 시공 단계, 투입된 자재량, 완공 예정일까지 전부 있었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가능을 실현하는 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가 한 건물을 확대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500m 떨어진 곳이었죠. 저기 보이십니까? 저 철골 구조물이 바로 이 건물의 기초입니다. 실제로 그곳을 보니 정말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홀로그램과 현실이 겹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죠.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부터가 비전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박상문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전력망은 AI가 실시간 제어합니다. 태양광과 풍력의 출력을 예측해서 배터리 충전 시점을 자동 조절하죠. 건물마다 에너지 효율이 다르니까 그것도 학습합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획이 아니었어요. 이미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의 확장판이었던 겁니다. 제 태블릿에 자동으로 파일이 전송됐습니다. 열어보니 한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컴플리션 2028, 프라그레스 47%, 진행률 47%라는 숫자가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진행 중이었죠. 한국은 미래를 그리는 게 아니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실행력 앞에서 말이죠. 새만금을 떠난 저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항만은 나처럼 밝았어요.
컨테이너를 실은 자율 트랙터들이 Wow, 쉼없이 it's really 움직이고 moving. 있었습니다. Beautiful. 사람은 보이지 않았죠. 저는 박상문과 함께 항만 관제센터 Wow, 앞에 it's really 섰어요. moving. It's beautiful. AI가 인간을 대체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상문이 고개를 Wow, 저었어요. it's really moving. 아니요. It's beautiful. AI가 인간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따라오시죠. Wow, 우리는 it's really 항만 건물 moving. 2층으로 It's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20명 Wow, it's 남짓한 really 사람들이 moving. VR beautiful. 헤드셋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이 허공에 손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Wow, it's 그의 really 앞 moving. 모니터에는 자율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옮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평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 VR 정말요? 속에서 크레인을 조작하는 대단하네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거죠. 여기는 원래는 산이었는데 옆에선 50대로 지금은 보이는 이렇게 남성이 평지로 만들었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아, 있었습니다. 정말요? 화면엔 대단하네요. 복잡한 항만 물류 여기는 알고리즘이 원래는 떠 산이었는데 있었어요. 지금은 그는 이렇게 평지로 진지한 만들었습니다. 표로 데이터를 아, 읽고 정말요? 있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저는 그 광경을 여기는 멍하니 원래는 바라봤어요. 산이었는데 지금은 이들은 이렇게 일자리를 평지로 잃은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아, 아니었습니다. 정말요? 새로운 일을 대단하네요.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여기는 원래는 박상문이 산이었는데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평지로 만들었습니다. 저분들은 3개월 아, 전까지 정말요? 하역 노동자였습니다. 대단하네요. 지금은 여기는 자율장비 원래는 관리자 산이었는데 교육을 받고 지금은 있죠. 이렇게 평지로 만들었습니다. 6개월 후면 아, 정식 정말요? 엔지니어로 전환됩니다. 대단하네요. 저는 여기는 놀랐어요. 원래는 산이었는데 단순 노동자가 지금은 이렇게 엔지니어로 평지로 바뀐다는 게 아, 가능한 정말요? 일인가요? 대단하네요. 한 젊은 여성이 VR 여기는 헤드셋을 원래는 벗었습니다. 산이었는데 지금은 땀이 이렇게 평지로 송글송글 만들었습니다. 맺혀 있었어요. 아, 정말요? 그녀가 저를 대단하네요.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기는 원래는 산이었는데 여기선 우리도 지금은 엔지니어예요. 이렇게 평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이 제 아, 가슴을 정말요? 쳤습니다. 대단하네요. 저는 그녀에게 물었어요. 여기는 원래는 산이었는데 어렵지 않으세요? 지금은 이렇게 평지로 그녀가 만들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아, 정말요? 처음엔 어려웠어요. 대단하네요. 하지만 여기는 AI가 원래는 도와줍니다. 산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실수하면 평지로 바로 만들었습니다. 알려주고 아, 더 정말요? 나은 방법을 제시해주죠. 대단하네요. 혼자가 여기는 아니에요. 원래는 산이었는데 저는 할 말을 지금은 이렇게 잃었습니다. 평지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선 아, AI가 정말요? 사람을 밀어내는 게 대단하네요. 아니었어요. 여기는 사람을 원래는 끌어올리고 산이었는데 있었죠. 지금은 이렇게 창밖으로 평지로 자율 만들었습니다. 트랙터들이 아, 여전히 정말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단하네요. 하지만 여기는 이제 그 원래는 기계들이 산이었는데 다르게 보였어요. 지금은 이렇게 평지로 저 만들었습니다. 기계들은 누군가의 아, 일자리를 정말요? 빼앗은 게 아니었습니다. 대단하네요. 누군가에게 여기는 새로운 원래는 기회를 준 산이었는데 거였죠. 지금은 이렇게 평지로 박상문이 만들었습니다. 조용히 아, 말했습니다. 정말요? 기술은 대단하네요.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기는 원래는 우리는 산이었는데 그걸 잊지 지금은 않습니다. 이렇게 평지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아, 끄덕였어요. 정말요? 대단하네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동의하는 여기는 원래는 순간이었습니다. 산이었는데 한국은 지금은 기술을 이렇게 평지로 발전시키면서도 아, 사람을 정말요? 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대단하네요. 밤 여기는 11시 원래는 저는 산이었는데 호텔로 돌아오는 차 지금은 안에서 이렇게 평지로 창밖을 만들었습니다. 바라봤습니다. 아, 정말요? 부산의 야경이 눈부셨어요. 그 빛 하나하나에 사람의 땀과 희망이 스며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감동이었죠. 부산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동생 스타트업의 파산 기록을 다시 열어봤어요. 오래된 파일이었죠. 2009년 동생 회사는 한국 업체와 거래하다 부도가 났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난 며칠간 본 한국의 투명한 시스템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말 한국 탓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목포로 향했습니다. 한명진 과장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3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준비한 자료가 많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로 서류가 쌓였어요. 환경 영향평가, 공청회 기록, 원가 모델까지 빠짐없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죠. 2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문득 한명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2009년 전후 파산 기업 데이터를 볼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확인이 필요해서요. 한명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한국의 전자무역 시스템은 과거 기록도 투명하게 보관돼 있습니다. 그는 몇 번의 클릭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저는 동생 회사명을 입력했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죠. 화면에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거래 상대방 이름이 이상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아니었어요. 싱가포르에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 회사는 한국 기업을 사칭했던 겁니다. 서류를 위조하고 한국 주소를 도용했죠. 실제 한국 업체는 피해자였습니다. 제 눈앞이 흐려졌어요. 15년 동안 제가 품었던 분노는 뭐였을까요? 억울한 사람에게 화살을 돌렸던 겁니다. 한명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을 믿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데이터는 믿어주세요.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죠.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초라했습니다. 오만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죠. 15년 동안 잘못된 대상을 미워했습니다. 한국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제가 확인도 안 하고 단정 지었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한국어를 연습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발음이 어색했지만 계속 반복했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한명진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아셨으면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겪은 일, 한국 탓이 아니었어. 동생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누구야? 저는 대답했죠. 우리가 확인을 안 한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목포의 밤바다가 고요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진실은 언제나 데이터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보려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일주일간의 한국 일정을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본사 회의실에는 이사진 12명이 앉아 있었어요. 케빈도 그 자리에 있었죠. CEO 리처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결론부터 말하게.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는 실체입니다. 투자를 권고합니다. 케빈이 즉시 끼어들었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건 한국식 연출이에요. 쇼에 속은 겁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당신의 모델이 시대를 못 따라간 거죠. 데이터를 보시겠습니까? 화면을 공유했어요. 판교 데이터 센터의 12초 복구 로그가 떴습니다. 그 다음은 2000 HBM 공장의 17분 공정 복구 기록이었죠. 모든 과정이 타임스탬프와 함께 기록돼 있었어요. 케빈이 비웃었습니다. 조작 가능한 자료입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블록체인으로 검증된 새만금 스마트 시티 진척도였습니다. 47%라는 숫자가 선명했죠. 그리고 국제인증기관의 승인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것도 조작입니까?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케빈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 당신은 한국의 개인적 감정이 있잖아요. 객관성을 잃은 겁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미워했습니다. 15년 동안이나요. 하지만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동생 회사 파산은 한국 탓이 아니었어요. 페이퍼 컴퍼니의 사기였죠. 한국의 전자무역 시스템으로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파일을 열었어요. 2009년 거래 기록이 화면에 떴습니다. 싱가포르 페이퍼 컴퍼니의 사기 증거가 명확했죠. 저는 편견으로 한국을 봤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본 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프라였습니다. 케빈이 입을 열려다 닫았어요. 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리처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게. 저는 부산 항만의 재교육 프로그램 영상을 틀었어요. 노동자가 엔지니어로 전환되는 과정이 담겨 있었죠. 한국은 기술로 사람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키웁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어요. 이사 한 명이 물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나?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커리어를 걸겠습니다. 그 순간 두려웠어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모든 걸 잃을 테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리처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스브리지는 한국과 함께 간다. 투자위원회에 상정하겠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죠. 케빈은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동정심이 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양심과 커리어 사이에서 양심을 택한 제 선택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이유였죠. 전 세계 기자들 앞에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서울 중구에 있는 프레스센터 대회의실이었습니다. 50개국 150명의 기자가 자리를 채웠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한국은 허상이 아니라 실체였습니다. 첫 문장부터 술렁임이 일었어요. 저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판교 데이터 센터 영상이 떴죠. 12초 만에 복구된 냉각 시스템, AR 글래스를 쓴 엔지니어들의 침착한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다음은 2000 HBM 공장이었어요. 방유정이 17분 만에 공정을 복구하는 장면이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아래로 실시간 AI 검증 로그가 스크롤됐죠. 새만금의 홀로그램 도시가 이어졌습니다. 황량한 땅 위로 떠오른 미래 도시, 그리고 47%라는 진척도 숫자가 클로즈업 됐어요. 부산 항만의 재교육 프로그램도 보여줬습니다. 여기선 우리도 엔지니어예요 라고 말하던 그 여성의 얼굴이 화면을 채웠죠.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했어요. 한 프랑스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건 광고 아닙니까? 노스브리지가 투자했으니 당연히 좋게 말하는 거죠. 다른 기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이 광고라면 세상은 이미 변했습니다. 다시 스크린을 켰어요. 이번엔 블록체인 검증 기록이었습니다. 국제인증기관의 도장이 찍힌 문서들이 차례로 나타났죠. 조작 불가능한 데이터였습니다. 제가 가져온 건 광고가 아닙니다. 증거입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어요. 이번엔 다른 느낌이었죠. 의심이 아니라 놀라움이었습니다. 한 미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국을 미워했다고 들었습니다. 왜 바뀌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기로 했죠. 맞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한국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무지였어요. 확인도 하지 않고 단정 지었던 겁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은 기술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키우는 철학이 있어요. AI 시대에도 인간을 잊지 않는 나라입니다. 객석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났어요. 박유정이었습니다. 그 옆에 한명진과 박상문도 있었죠. 그들이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았지만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엔 한 문장만 있었어요. AI 시대, 인간을 잊지 않은 나라의 이야기.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말했죠.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그 정적이 어떤 박수보다 깊게 울렸어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박유정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죠.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박유정이 내민 손을 잡은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차가운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 안엔 땀 흘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 나라의 DNA가 살아 숨쉬고 있었죠. IMF의 눈물을 딛고 일어섰던 그 사람들이 이젠 세계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AI 시대라는 거센 파도 앞에서도 한국은 사람을 놓지 않았어요. 아니, 더 단단히 손을 잡았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서서 저는 생각했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기술만 앞서가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가는 곳이라고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이 땅이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는 나라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진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